사하바정원의 이정훈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코로나19가 범행함에 따라 집 또는 학교 기숙사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지, 얼마나 많아졌는지 궁금해 수도권 전철 승하 차량 통계로 알아보는 코로나 시대 우리 삶의 변화라는 주제로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라인을 통해 수도권 전철 노선과 각 노선의 특징을 습득한 후 사람들이 주거하는 주택단지와 여러 대학교 그리고 직장 근처를 모두 다니는 수도권 전철 7호선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철도 승하차 통계를 찾아서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월별 각 역 승하 차량으로 구성된 파일을 내려받았고 이를 토대로 승하 차량을 분석했습니다. 그럼 승하 차량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감소했을까요? 우선 노선 전체의 승하 차량을 확인했습니다. 분석의 목적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월간 승하 차량 평균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월간 승하 차량의 평균은 1937만 명이었던 것에 반해 코로나 이후 월간 승하 차량의 평균은 611만 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집단의 평균은 3배를 웃도는 차이가 나며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람들이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 지침 변화에 따른 승하 차량을 분석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차 대유행은 2020년 2월, 2차 대유행은 2020년 8월, 3차는 2020년 11월, 4차는 2021년 7월에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단기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였습니다. 저는 그 중에 4차 대유행 기간, 단기적 일상 회복 시행 이후에 승하 차량을 분석했습니다. 단, 단기적 일상 회복은 시행 46일 후 확진자 증가로 다시 거리두기로 회귀해 11월, 12월 자료만 사용했습니다. 분석 결과 4차 대유행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승하 차량이 감소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시민들의 실외 활동이 감소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후 승하 차량이 증가했는데 이는 시민들의 외출 욕구가 정책 시행과 함께 분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분석 목표로 전철역의 특성에 따른 대유행의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전철 7호선의 역들을 주택단지, 대학교 인근, 직장 근처로 구분한 뒤 각각의 대표적인 역을 선정했습니다. 대학교 인근은 숭실대 입구역, 그리고 세종대가 근처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역, 주거단지 인근은 노원역, 광명사거리역, 그리고 직장 근처는 강남구청역, 대림역을 잡았습니다. 우선 역 선정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승하 차량을 확인한 결과 주거지역, 대학교 인근, 직장 근처 순으로 나눴습니다. 주거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밀집하여 인구 밀도가 높고 이 사람들이 대학교와 산업 업무직으로 나누어 하차하므로 주거지역의 승하차가 많은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역들을 제대로 선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거지역 인근 감소율은 63%로 이는 대학가 인근 그리고 직장 근처보다 낮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에서도 직장과 학교는 의무적인 출석, 등교를 해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전체적인 조사 결과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체적인 전철 승하 차량이 감소했고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승하 차량의 변동이 있는 것에서 시민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철역의 특성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승하 차량 감소량이 달랐는데 이는 대유행이 직업이나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